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험 가액, 보험 금액 나오는데 실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시험은 안 나와요. 저희 이제 손사 이론 또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좀 나오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안 나오고 대신에 얘네를 알아야지 이제 초과보험, 중복보험, 거기서 뭐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 초과보험 나왔을 때 그게 뭐 무효되냐, 취소되냐 막 그런 내용인데 일단 얘가 뭔가는 알아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보험 가액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건물에 제가 화재보험을 들어요. 화재보험. 근데 만약 화재보험 들었는데 얘가 불났어요. 이렇게. 자, 불이 났어요. 이거 불난 거예요. 이거. 불나면은 뭐예요? 구경해야죠. 우리는. 대부분 사람은 구경을 한단 말이에요. 불났네. 쌍구경, 불구경 재밌으니까. 근데 옆에서 세 사람은 울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은 누구야? 건물주. 한 사람은 건물주 아들. 한 사람은 세입자. 여기 세를 내서 뭐 커피숍을 하고 있다 하면. 근데 얘네들은 웃잖아요.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얘네는 울잖아. 왜?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봐요. 차이가 있겠죠. 뭐예요? 얘가 불남으로써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똥값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건물이 만약 10억짜리면 불나면 이게 5억, 뭐 1억 이게 다 타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슬픈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그냥 왜 슬퍼요? 그냥 이게 떨어지니까 슬퍼요. 이거보다는 고급지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건물 자체를 우리 보험의 목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이에요. 그게 건물 자체. 그리고 건물 자체, 요 자체와 이 건물에 손해가 생기잖아요. 지금 불이 났든 뭐 딴 거 교통사고가 났든 우리 차량보험이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어떤 손해가 생기잖아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하락이잖아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요 건물과 요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피보험이익이라 하자. 피보험이익. 전 시간에 했어요, 이거. 피보험이익,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 앤드 보험 계약의 목적. 얘는 보험의 목적이고 이 사람과 이 사람, 이 건물의 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 즉 보험 계약의 목적. 슬픈 정도. 됐죠? 그러면 얘가 이 불나서 슬프잖아요. 얼마큼 슬퍼? 그래야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 얼마큼 슬프냐? 이만큼이요. 그러면 너 1억, 나는 이만큼, 너 2억.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금전으로 산정해야 되잖아요. 돈으로 얼마 슬픈 거를 돈으로 산정해야지 보험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피보험 이익을 금전, 돈으로 산정한 게 이 보험 가액이라는 거예요. 보험 가액. 그래서 우리 보험 가액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불에 다 탔을 때 얼마냐?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일반 시장 가액. 일반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 공시시가라 막 들어봤잖아요. 이런 것들. 저 건물 얼마짜리야? 20억, 100억. 그거 어디서 나와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고 금액. 즉 법에서 정한 그냥 일반 시장 법에서 정한 최고 금액 보험 가액. 됐죠? 계속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 보험 가액이네. 피보험 이익. 얘지? 피보험 이 건물과 계약자,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걔를 금전으로 산정했대요. 평가한 금액을 보험 가액이라 할 거예요. 계속 보고 해야 돼. 이거는 기초적인 거니까. 손해액 산정할 때 그러면 손해가 얼마 났어요? 그러면 이 보험 가액이 얼마야? 전체적인 금액에서 잔존 가액을 빼면 되겠네? 그쵸? 뭐냐면은 그 10억짜리 건물이에요. 불나서 막 탔어. 그러면 손해일만 떼면 잔존가액 있잖아요. 그 잔존가액. 그걸 빼버리면 손해액이 나오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났어. 그러면 이 불난 건 계산하기 좀 힘들잖아. 불난 거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계산하면 되지만 얘가 계산하기 힘들면 전체 금액에서 요거 남아있는 걸 빼면 손해액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법률상 최고 한도 금액. 법률상 최고 한도 금액. 그냥 우리가 뭐 상법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시장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법에서 정한 얼마.
이 건물 얼마야? 우리도 이제 말한 거잖아요. 이것도 시장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좀 이렇게 좀 그렇지만. 그래서 법률상 최고 한도 금액 뭐 보험 가액이다. 그래서 초과 중복 일부 보험 결정 기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됐죠? 이 정도, 요 정도 됐습니다. 그럼 보험 가액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 보험의 목적부터 가야죠.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과 이 피보험자, 계약자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그걸 피보험 이익이라 부르는데 그 피보험 이익이 금전 얼마예요? 한 거를 보험 가액이라 한다. 그래서 보험 가액은 일반적으로 그 건물 전체의 가격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금액이다. 법률상 최고 한도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평가 보험이래요. 미평가? 그러면 이 건물을 처음에 보험 들 때 얼마? 그게 아니고 사고 났을 때 얼마? 이게 미평가예요. 평가 기준이 계약할 때 이거 얼마 정했냐? 얼마 안 정했냐? 그거에 따라서 미평가는 안 정했네. 보험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됐죠? 이제 전에 했던 게 이해되죠, 지금? 총론에서 했던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미평가, 평가를 안 했다. 어떤 거를? 가액을 평가하지 않았다. 사고 시에 했다. 사고 발생 때와 곧 한다. 그래서 요 얘기를 했었죠.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요거 했었어요. 한번 그때 살짝 얘기했는데 보험가액을 변경하지 말래요. 아니 아까는 사고 날 때마다 때와 장소에 따라 틀리는데 얘는 또 바꾸지 말래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통상적인 건 안 맞아요. 얘네들 대부분 해상보험, 운송보험 이런 것들 이럴 때 이제 기평가나 이렇게 된다. 한번 보험가액 정하면 쭉 가라. 그러니까 정의는 미평가 보험 경우에는 상법의 일정 시점에서 보험가액을 전 보험기간을 거쳐 고정된 보험가액으로 한다. 두 번째, 해상, 운송보험의 단기간 성격으로 비롯한 것으로 보험가액 평가를 용이하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래서 운송보험은 1시간. 그렇잖아요. 운송한 택배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 가는데 뭐 1시간, 2시간. 그러면 그 때와 곳에 따라서 사고 났을 때 다 계산하면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 사고 나면 그냥 처음에 정한 거 하자. 운송보험은 요거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요거. 요놈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이제 강론을 하지만 개념하는 거잖아요. 가다 보면 화재보험, 뭐 보증보험까지 다 운송보험 쭉 나오거든 뒤에. 그때 이제 요 개념이 나오는데 시험에 요거만 나와요. 요거 어떻게 나오냐면 옛날에 이 때가 없을 거예요. 발생한 곳에 가액과 도착할 때 운임, 기타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때를 안 넣어서 틀린 점 뭐 치사하게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운송보험, 선박, 적하, 희망, 이익 막 이런 거. 기평가. 그럼 일단 미평가는 평가를 안 했대요. 미평가는 평가했겠네. 언제? 계약할 때. 그래서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할 때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강조하죠. 왜? 시험에 나오니까. 추정한다. 추정 또 나왔어요. 뭐? 턱 건드면 바뀐다는 거예요. 아닌데 반증이 있으면 바로 바뀌는 거 추정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당사자 가액은 지금 한 거야. 지금 정했는데 나중에 사고 나면 지금 가액을 한대. 근데 이거 추정한다는 거 뭐예요? 조금 뭐 이상이 있으면 바뀌겠죠. 그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가액을 현저하게. 그러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을 한다. 말이 안 맞죠? 처음에 보험 들 때 이거 얼마 정했으면 끝까지 한다고 해놨다가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때 하자. 현저한 초과는 얼마큼? 몰라요, 저도. 그냥 현저한 초과.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거죠. 이 현저한. 보험계약을 체결 당시에 당사자 서로 미리 요거 합의를 이루어진 보험을 기평가 보험이라 한다. 해상보험, 운송보험 이렇게 해서 가액 곤란한 경우 분쟁을 방지해서 사용한다. 두 번째, 계약 당시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사람, 사회, 자동차 운전, 배상보험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별로 없죠.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고 나면 얼마, 손해 얼마 내가 줄게 했는데 이 해상보험 쪽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래. 왜냐, 배가 지금 선박에 있다가 항구에 있다가 얘가 나가잖아. 바닷가 나가면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사고 난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확실히 알지만 옛날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 항구에 있을 때 얘는 얼마 하자 정해놓은 거 옛날 거. 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할 때는 보험가액을 한다. 이득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이거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회 통념상 현저한 게 뭐야?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거 뭐 이렇게 사례를 주고 이건 현저하냐, 이건 현저하지 않냐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사회 통념상 현저하면 현저하다 이렇게만 보면 돼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요거는 됐죠? 그럼 보험 금액이 나왔어요. 우리는 보험 가액을 했는데 보험 금액이 나오네. 보험금 원래는 그러니까 보험금, 보험금액, 보험가액 틀려요. 그러니까 보험가액하고 보험금액은 완전히 틀린데 보험금액하고 보험금은 똑같이 써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자, 보험금액은 뭐냐면 보험자가 발생한 손해 보장을 위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최고 한도. 뭐냐면 나 계약자잖아. 보험자잖아. 일로 와봐. 이거 얼마 해줄 거야? 최고로 얼마 해줄 거야? 그거를 보험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금액. 뭐냐면은 우리 이제 건물 또 있잖아요. 건물. 이거 10억이야. 10억이야. 누가 정한 거야? 사회에서, 법에서 그냥 보험가액이 10억이야. 그럼 보험자 불러. 야, 나 건물이 있는데 이거 불나면 얼마 줄 거야? 그러면 이걸 10억으로 할 수도 있고 5억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험 금액을. 왜? 10억 하면 보험료가 많이 나와. 5억 하면 조금 나와. 그럼 나 보험료 조금 낼래? 5억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랑 나랑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하고 합의한 거지. 그거 최고 금액. 최고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관상 최고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관에 얼마짜리 돼 있어? 10억짜리지만 나 10억 다 들 수도 있고 5억 들 수도 있고 뭐 1억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약정을 위해서 금액이고 보험자는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한도로 보험 손해액을 보상한다. 10억이면 10억 아래로 10억까지뿐이 못 들어요. 10억까지는 못 들어요. 그 이상을 든 걸 초과보험이라 할 거예요. 뒤에 할 거니까. 됐죠, 요거? 그래서 그럼 보험금은 뭐예요? 보험금. 보험금은 실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손해 주는 거잖아요. 보험금 주잖아요. 그걸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 금액은 최고 한도. 최고 한도를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실무에서 그냥 많이 같이 써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전부 보험은 전부 들었네. 전부 들었네. 뭘 전부 들어요? 자, 지금 막 한 거야. 이게 10억짜리 건물이에요. 그럼 보험 얼마까지는 들 수 있다? 10억까지는 들었네. 보험 금액을 10억 드는 거야. 이걸 전부보험이라는 거야. 전부. 보험 금액이 보험가액과 같은 전부보험. 자기 부담금이 없죠. 자기 부담금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야 이것도. 어디서? 자꾸 저기서 하는 거. 디덕터블 해가지고 거기서 뭐 소멸서 공제, 뭐 프랜차이즈 공제, 직접 공제만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할 거고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자기 부담금은 뭐예요? 사고 나면 이 이상은 내가 해줄게. 얘를 10억짜리 들었잖아요. 자기 부담금을 1,000만 원 들잖아요. 1,000만 원이면은 10억에 손해 나도 10억 다 주는 게 아니고 10억에서 1,000만 원 빼고 9억 9천만 주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주면 돼요. 그러면 일부 보험은 얘가 10억인데 10억 다 안 들고 10억 이하로 들었겠죠? 그래서 보험 가액이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도 일부 보험 느낌이 알죠? 얘보단 적게 한 거예요. 근데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대한
치사한 게 맨날 나와요. 오, 왜 이렇게 두껍죠? 요거 중요해서 두꺼운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 맨날 헷갈려. 금액의 가액에 대한 헷갈려.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액. 이게 금액. 이렇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이걸 한글로 나온 게 이거래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이걸 거꾸로 해서 나와요. 시험 문제. 글자가 다음 주 일부분 쭉 해가지고 이걸 거꾸로 해서 나와요. 보험가액의 뭐야? 거꾸로는 헷갈리니까 지금부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금액의 가액에 대한 이거 외워야 돼요. 요거 맨날 헷갈려 저도. 그렇대요. 이렇게 비율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10억 들었는데 10억을 다 안 든 거예요. 8억만 들었다. 8억. 그러면 사고가 뭐 5억 나왔다. 5억 나왔다. 그러면은 다 주는 게 아니라 10억분에 8억 이렇게 준다. 8억. 8억. 됐죠? 그래서 4억 준다. 4억. 단순하죠, 이거. 단순해. 그러나 요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뭐냐면 8억 다 들었잖아요. 8억 다 들어도 다 든 게 아니고 10억짜리 8억분이 안 든 거죠. 2억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5억 나도 5억 다 줘. 6억 나도 다 줘. 7억 나도 다 줘. 8억 나도 다 줘. 9억 나면 8억만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거 부보장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거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몰라서 안 가르쳐준 게 아니고 손사이론에서 할 거야 이거.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우린 그렇구나.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실적으로 우리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화재보험 같은 게 건물에 안 들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건물 있잖아요. 만약 10억짜리잖아요. 10억짜리면 안 들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10억 다 들지 말고 5억만 들어. 아니 8억만 들어. 그럼 보험료 싸잖아. 그랬더니 계약자가 뭐라 그래? 에이 그러면은 사고 5억 나면 10분의 8분이 안 주잖아. 그럼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 보험자가 그러면 8억까지 사고 나면 다 줄게. 대신에 8억 이상 나면 8억만 줄게. 이런 이제 실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 계산할 때는 그냥 보기만 해요. 5억 있잖아요. 5억에 10억이잖아요. 10억에 80% 곱하기 보험 든 거 있잖아요. 보험 금액 8억이잖아요.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얼마까지? 8억 한도로.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 우리 시험은 상관없고. 됐죠? 이거 한 번만 이렇게 봐둬요. 그래서 계약자 약정금 보험 가액보다 적은 거는 일부 보험이라 하고 보험자는 여기 또 나오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 이거 시험 나오면은 종종 나와 이거. 근데 헷갈려요. 가액이 앞인지 금액이 앞인지 그냥 금액의 가액 그냥 있다. 책임진다. 손해액은 요거 분모로 해가지고 준다. 실손보험 관련 이렇게 해서 일부 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다. 요거 아까 이제 저거 얘기했죠? 80% 다 준다. 그냥 이렇게 참작만 하면 돼. 그렇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거 요거 그냥 말장난. 저희 시험 나오면 말장난. 그리고 또 나중에 무슨 의무가 있어요. 손해방제 비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일부 보험은 똑같아요. 일부 보험에도 손해방제 비용 다 있고 대신에 일부 보험이니까 비율만큼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비율만큼. 초과 중복보험에서 다음이 초과 아닌가? 나오잖아요. 요거 뒤에서 할 건데 그냥 이렇게 했구나. 됐죠?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기 밑에 나오니까 요때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